자, 1문단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문단에 뭐가 등장하냐면 자동 완성에 대한 내용 나오고 검색에 대한 내용이 하나 나와요. 자동 완성부터 보겠습니다. 자동 완성의 개념이 나오죠. 여기. 일단 자동 완성은 문자 입력이 불편한 경우 편리하게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뒤에 있는 10번에 5번은 이 문장을 근거로 맞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는 사용했던 단어들 중에서 여기서 말하는 이는요, 요거죠. 자동 완성. 이는 1번 사용했던 단어들 중 2번 입력되는 문자와 첫 글자부터 일치하는 것을 찾고 3번 그중 사용 빈도가 높은 거를 후보로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자동 완성은 세 가지의 구성 요소가 있는 거예요. 개념을 구성하는 구성 요소가. 한편 검색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검색은 이미 저장되어 있는 문자열을 대상으로. 그다음에 두 번째, 검색어가 포함된 문자열을 찾습니다. 근데 검색은 자동 완성과 달리 어느 위치에서도 검색할 수 있어야 돼요. 또 뭐도 고려하지 않아요. 사용 빈도를 고려하지 않아요. 자, 1문단에서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보셔야 될 부분들은 바로 자동 완성과 검색 사이에서의 차이점이 좀 눈여겨볼 만한 지점이죠. 자, 이제 2문단 가겠습니다. 검색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검색어를 저장되어 있는 문자열의 부분 문자열과 비교하는 알고리즘이 필요하대요. 그게 몇 번이야? 10번에 있는 3번의 근거죠. 따라서 10번에 3번도 맞는 말. 자, 이제 10번에 1번 보실까요? 검색의 개념이 본문과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10번에 1번도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에 4번 한번 보실까요? 자동 완성은 사용 빈도 고려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죠? 입력되는 문자가 바로 뭐예요? 내가 검색하려고 하는 검색어죠. 검색어가 포함된 문자열을 후보로 제시하기 때문에 4번도 맞는 말입니다. 정답은 2번인데 왜 2번이 답이 되는지는 밑에서 더 근거 찾아볼게요. 자, 우선 가겠습니다. 예시가 등장하죠. 우리글이라는 검색어를, 그러니까 얘는 검색어고 지금 주어진 문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대상 문자열이 되는 거죠. 자, 가장 간단하게 떠올릴 수 있는 방법은 오리글이 세 글자이기 때문에 대상 문자열을 세 글자씩 자르재요. 어떻게 자르면 될까, 얘들아? 조금만 노가다를 좀 해볼게요. 어떻게 나눌 수 있어? 첫 번째는 한글 세 글자, 그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띄어쓰기. 또 나누면 땡땡 오. 또 나눠볼게요. 우리, 그죠? 그 다음에 어머, 죄송해요. 우로 시작해야 되죠? 오리, 나, 또 리나, 어머, 리나라, 그죠? 또 이렇게 쭉쭉쭉쭉 해가지고 끝까지 어디까지 갈까요? 우리 글까지 가겠죠? 왜냐면 이걸 넘어서게 되면은 더 이상 세 글자로 만들어진 검색열이 안 생기니까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만들게 되면은 총 몇 개가 생기냐? 16개의 비교 대상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끊어낸 요것들이 다 뭐예요? 비교해야 되는 비교 대상들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를 검색어와 각각 비교한대요. 그럼 어떻게 비교하는 거야? 첫 번째 1단계 이렇게 계산하겠죠. 1단계 우리 글 안 맞네요. 탈락. 그럼 2단계 우리 글 안 맞네요. 탈락.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얘들아 총 16개인 거를 3번씩 계산해야 하니 전체 계산해야 되는 비교의 횟수는 요만큼 비교를 하게 되는 거죠. 요게 바로 뭐? 비교의 횟수가 될 겁니다. 자, 검색어의 길이에 비해 대상 문자열이 짧거나 같은 경우는 없으므로 이 방법은 검색어와 비교해야 하는 대상 문자열의 길이가 길어지거나 첫 번째, 대상 문자열의 길이가 길어지는 경우. 그럼 얘들아 대상 문자열의 길이가 길어지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뭐가 늘어나서?
비교 대상이 늘어나죠. 그렇기 때문에 비교 횟수가 늘어나게 되는 거죠. 또 문자열의 개수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주어진 문자열은 1개잖아요. 근데 문자열이 2개, 3개, 4개, 5개로 늘어날 수 있는데 그러면 또 마찬가지로 뭐가 늘어나요? 비교 대상이 또 늘어나게 되죠. 그러면 비교 횟수가 늘어나서 검색 시간이 더 늘어나게 되니 매우 비효율적이 될 겁니다. 그럼 우린 항상 고민을 하죠. 더 쉬운 방법은 없을까? 그래서 나온 방법이 한 글자씩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3글자를 한 번에 비교하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아까 전에는 한 글자씩 비교했기 때문에 16개의 비교 대상을 3번씩 또 추가로 비교하게 된 거고 이렇게 한 번에 비교하게 되면 그냥 16번만 비교를 하면 끝나는 일이니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럼 밑으로 볼게요. 정말로 그렇게 비교 횟수가 줄어들게 되어 검색 시간이 당연히 줄어들겠죠. 그러면 그 방법은 무엇이냐? 각각의 문자열에 특정한 값을 생성하는 함수를 설정할 거래요. 그러면 각각의 문자열 그 각각이가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함수를 가지고 있죠. 그럼 그런 함수를 우리는 해시 함수라고 하는데 이 해시 함수가 생성한 값은 해시 값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문자열에는 뭐가 있어요? 해시 값이 있겠죠. 만약에 해시 함수가 입력 가능한 문자열에 대해 모두 다른 해시 값을 생성한다면 검색어의 해시 값과 비교 대상의 해시 값을 비교하여 두 문자열이 일치함을 단번에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해시 값을 가지고서 글자끼리 비교하는 게 아니라 아예 함수 결과를 가지고서 비교해버리니 한 번만 비교하면 된다. 그 얘기죠. 자, 이제 더 이어서 가겠습니다. A 부분이에요. 더 밑으로 갈게요. 앞에 얘와 같이 검색어 3글자, 18글자의 대상 문자라면 비교 대상 16개 우리가 생각했던 거 그대로고요. 하지만 비교 대상에서 문자열의 비교는 각각 한 번만 하면 되기 때문에 전체 비교 횟수는 그냥 16개로 훨씬 더 감소하게 되죠. 3분의 1이나 감소하게 되죠. 물론 해시 함수를 계산하는 것이 추가되기는 하는데 문제는 추가되는 연산 시간이 얘보다 훨씬 짧다면 예전보다 훨씬 더 나은 계산 방법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체크, 중복되지 않은 해시 값을 생성해야 된대요. 왜 중복되지 않은 해시 값을 생성해야 돼? 만약에 중복이 되면 검사를 여러 번 해야 되고 한 번에 계산하기가 어렵습니다. 한 번에 비교하기가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값으로 해시 값을 주어야 한 번에 쫙 비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10번에 2번은 틀렸죠. 동일한 해시 값이라고 말해서 틀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11번으로 가보실 건데요. 11번은 오답률 3이었습니다. 65.2%의 친구들이 틀렸어요. 자, 그럼 1번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검색어의 길이가 짧아진다고 생각해 봅시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고 있는 예시는 지금 3글자였거든요. 근데 그냥 우리라는 2글자였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비교할 때 여기 하나, 또 여기 하나, 또 여기 하나 이렇게 줄어들게 되죠. 즉 총 18글자를 아까는 3의 간격으로 나눴다면 지금은 2의 간격으로 더 촘촘하게 나눠야 됩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간격이 좁아진 만큼 더 많은 비교 대상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면 길이가 짧게 되면은 비교 대상의 개수는 늘어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시값의 비교 횟수는 증가하게 되겠죠. 따라서 1번은 틀렸죠. 2번 보겠습니다. 대상 문자열에 반복되는 글자가 많다면 해시값은 작아진대요. 얘들아, 근데 해시값은요. 아까 뭐가 결정한다고 했니? 그렇죠. 해시 함수가 결정한다고 했어요. 그럼 해시 함수는요. 반복되는 글자만 똑같니? 아니죠. 아까 해시 함수 어떻게 적용한다고 했어요? 앞에 보이실까요? 특정한 값을 생성하는 함수를 설정을 하는 겁니다. 즉 이거는 글자가 같으면 똑같은 함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글자라 할지라도 서로 다른 함수를 설정하면 다른 결과값을 낳을 수 있게 설정할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지금 여기에 있는 이 문장은 인과관계가 어울리지 않는 문장입니다. 따라서 2번은 틀렸어요. 그 이유는 인과성이 없기 때문에. 3번입니다. 검색어보다 긴 대상 문자열의 개수가 늘어난다면 얘들아 그럼 볼게요.
문자열의 개수가 늘어나게 되면은 당연히 내가 검토해야 되는 문장의 자체가 훨씬 더 늘어난 거죠. 그렇게 되면 비교 대상이 당연히 늘어날 거고 따라서 횟수가 증가할 겁니다. 3번은 맞는 말. 4번 보시겠습니다. 대상 문자열이 1개예요. 그럼 내가 검토해야 되는 문자열은 딸랑 1줄. 근데 검색어의 길이가 짧아졌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얘들아, 아까 전에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비교 대상의 길이는 줄어드는 거 맞죠? 그쵸? 근데 얘들아, 해시값 비교 횟수는요, 비교 대상의 길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비교 횟수가 바로 곧 해시값 비교 횟수와 일치했죠? 따라서 얘는 무관합니다. 즉 무관한 것들을 마치 인과관계가 있는 것처럼 표현했기 때문에 4번은 틀렸죠. 만약에 맞는 말로 바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굳이 얘기하고 싶다면 무슨 얘기를 해야 돼? 검색어의 길이가 짧아졌어요. 비교 대상의 길이가 줄어들었어요. 그렇게 되면 뭐 할 수 있어요? 비교 대상 자체가 증가하죠. 그렇게 되면 해시값 비교 횟수는 늘어나게 될 수도 있죠. 자, 5번 보겠습니다. 대상 문자열이 2개예요. 당연히 그러면 더 비교해야 될 게 더 많아졌겠네요. 자, 검색어의 길이가 과거보다 길어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비교 대상 자체는 과거보다 더 줄어들었겠네요. 왜냐면 과거에는 만약에 2글자짜리의 검색어였는데 3글자짜리의 검색어가 된다면 똑같은 길이를 2의 간격으로 나누는 것과 3의 간격으로 나누는 것 중에서 훨씬 더 비교 대상의 개수가 더 적은 건 뭐예요? 더 촘촘하게 비교 대상을 잡게 되면 촘촘하게 간격을 잡게 되면 비교 대상의 개수가 늘어나겠죠. 반대로 검색어의 길이가 늘어난다면 똑같은 문장도 3을 기준으로 나누기 때문에 훨씬 더 비교의 대상의 개수가 줄어들게 될 겁니다. 그래서 5번도 틀렸네요. 정답은 3번. 자, 이제 12번으로 가보겠습니다. 기억에 보기의 조건을 모두 추가하라 라고 했어요. 자, 일단 첫 번째, 자, 검색어에 문장 부호가 포함되지 않는 경우, 문장 부호가 없어요. 그러면 문장 부호가 있는 부분은 다 제외시키래요. 그럼 예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기억 보시면 한 글자씩 비교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주어진 사례에서 우리 글이 사례였단 말이야. 우리가 봤던 보기의 첫 번째 조건을 도입한다면 뭐를 빼버려야 돼요? 얘는 고려하면 안 되겠죠? 자, 또 두 번째 볼게요. 띄어쓰기가 포함될 경우에는 띄어쓰기의 위치가 일치하지 않는다면 제외시켜야 합니다. 아, 그러면 뭐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띄어쓰기 위치인 것은 쓸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못 쓴다. 그 얘기죠. 자, 1번 볼게요. 얘는요. 글자 띄어쓰기 글자의 구성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구성을 찾아야 되겠네. 일단 그 구성부터 찾으면 뭐가 나와요? 첫 번째로는 요 아이가 하나 나올 겁니다. 어디 갔니? 문장 여기 있다. 글자 띄어쓰기 글자. 여기에서 하나가 생기죠. 또 뭐가 생겨요? 글자 띄어쓰기 글자. 또 여기에서 하나가 있네. 또 뭐가 있어요? 글자 띄어쓰기 글자이니까 제된 우까지가 있겠습니다. 맞죠? 근데 지금 12번에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조건을 모두 추가한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1번을 고민할 때 이 보기 2번도 고려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얘는 지금 띄어쓰기가 포함되는 경우인 거고 이건 찾았는데 1번도 고려해 보면은 문장 보호가 얘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뭘 제외시켜야 돼요? 우리가 찾았던 문장 보호가 들어가 있던 얘는 제외시켜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총 몇 개? 2개. 따라서 정답은 몇 개예요? 대상 2개가 만들어진다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나머지는요,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띄어쓰기 글로 검색한 경우라고 얘기했습니다. 방금 전에 검색한 거죠. 그럼 우리요, 비교 대상 몇 개 만들어졌어요? 2개 만들어졌잖아요. 1번 풀면서 확인했잖아요. 그럼 비교 횟수 몇 번? 2번? 진짜로? 자, 지금 얘는 어때요? 한 글자씩 비교한다고 했죠? 얘는? 그러니까 얘는 한 글자씩 비교하는 거야. 그니까 여기에서 글자 하나씩 하나, 둘, 셋, 넷. 또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결정하겠죠. 그러니까 비교의 대상은 2개지만 글자의 개수에 맞춰서
대수가 더 이루어지게 되겠죠. 여하튼 자, 그 다음에요. 우리글로 검색한 경우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아까 전에요. 우리글로 검색한 경우에는 뭐가 있었어요? 총 16개가 만들어진다고 했지만 여기에서 띄어쓰기 들어있는 거 빼야 되고 또 뭐도 빼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은 일단 여기에서 얘 빠지고요. 또 여기에서 얘 빠지고요. 또 여기에서 얘 빠져서 적어도 3개는 빠질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일단 첫 번째로 얘는 기존의 16개에서 3개를 빼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얘는 띄어쓰기는 들어가 있죠? 안 들어가 있죠, 얘는? 그러니까 이 조건에는 포함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이 조건, 두 번째 조건은 적용받지 않겠네. 따라서 얘는요, 총 13개의 비교 대상이 생기는 거죠. 그럼 얘는요, 13개에 곱하기 3 해서 총 몇 번? 39번을 비교하게 될 겁니다. 그럼 당연히 2번에서 이 말은 맞는 말이 되겠죠? 3번 볼게요. 우리글로 검색할 경우 비교 대상은 이렇게 우리, 우리나, 리나라처럼 3글자로 된 게 만들어진다. 맞습니다. 이 띄어쓰기는 왜 괜찮나요? 자, 지금 보기에서 주어진 조건은 띄어쓰기가 포함되는 경우였습니다. 근데 얘는요, 띄어쓰기가 포함되지 않는 경우죠. 그러니까 얘는 이 조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건 충분히 적용할 수가 있죠. 4번입니다. 우리글로 검색할 경우 부분 문자열은 요렇게 만들어진다 할지라도 얘는요, 문장 보호가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적용되면 안 되겠죠. 5번입니다. 우리글로 검색하는 경우 일치하는 문자열 찾을 수 있겠죠. 어디에? 여기에. 어딨니? 바로 여기 맨 끝에 우리글. 하지만 우리 띄고 글은 찾을 수가 없을 겁니다. 따라서 5번도 맞는 말이 되겠죠. 최종적인 정답은 1번이다. 이렇게 풀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12번은 좀 복잡하긴 하지만 진짜 이 문제가 물어보고 싶었던 것은 이런 경우 A라고 하는 조건에서 이렇게 나타난다. A라는 조건에서 이렇게 나타난다 라는 아주 가장 기본적인 명제의 문장이거든요. 근데 사실 이 명제의 문장이요. 얘를요. 사실 같은 의미로 바꾸려면 이런 식으로 형성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선택지가 교묘하게 not A인 경우엔 not B야 라고 헷갈리게끔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출제자는 그런 걸 노린 게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이런 형식으로 만든 게 바로 몇 번이냐면 3번입니다. 왜냐면은 지금 여기는 포함되는 경우에 대한 얘기만 얘기했는데 선택지는 뭐예요?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 묻고 있기 때문에 순간적인 헷갈리는 걸 유도하는 문장이지 않을까 싶어요. 자, 이렇게 두 개의 명제의 관계를 좀 분명히 고민하시면서 문제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